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우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510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11월 한 달을 놓고 본다면 코스피가 10%가량, 코스닥이 12%가량 상승해 보여주면서 2020년 연말 이후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11월 중반부터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는데 12월에도 이 박스권을 이어갈지 아니면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예, 나스닥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에 의한 조정, 우리나라도 쉬어가는 중,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좀 소폭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벤트가 없고, 뭐 볼만한 게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분간 좀 조용한 시장이 될 거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락은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 개파락 출발 이후에 그래도 좀 잘 버텨주면서 지금 양봉, 물론 마이너스로 좀 하락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점, 요거는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12월 중순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계속 시장 분위기가 뭐 오늘은 양봉으로 좀 진행 중에 있지만 또 오후장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다음 주도 또 어떻게 흐름이 좀 갈지 방향성을 뭐 상방이다 하방이다 크게 잡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 장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라든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한쪽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계속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또 너무 또 고점 있는 종목들은 무서워서 못 따라가고요. 또 그렇다고 좀 너무 저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은 아예 움직임이 없는 그런 좀 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제가 또 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들도 수익을 좀 드렸듯이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또 잘 골라내는 또 눈을 좀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또 재밌는 시장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노라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 좀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계속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똑같지만 매일 좀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21선 자리 우상향으로 좀 돌아서면서 흐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61선 자리는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패턴의 모양으로 좀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죠. 하방으로 잡을지 상방으로 잡을지 이제 결정되는 구간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관건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내년에 언제 인하가 될지 그리고 대선에서 어떤 인물이 좀 우세할지 이게 일단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겠지만 오히려 총선 이후에 미국의 이제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잘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선이 있는 해에는 항상 미국 증시가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올해 좀 고생들이 좀 많았잖아요. 연초까지만 해도 잘 가던 시장이 또
연말 들어오면서 9월달, 10월달 들어오면서 되게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서 힘드셨을 텐데 아마 내년장 연초만 좀 잘 넘어간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 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좀 좋은 시장 될 거니까 올해 마무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12월 초니까 첫날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 당분간 시장 그렇게 좀 조용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제 코스피 시장을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아직 음봉입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아직 양봉 전환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나온다고 해서 뭐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고요. 추세 전환되는 거 아니니까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계속 달려가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 제한도 있습니다. 공매도 제한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크게 빠지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대형주 중에서. 그래서 이제 큰 하락 없으니까 물론 상승이 없어서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뭐 크게 밀리지 않는 게 어딥니까? 우리 9월달, 10월달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막 2%씩 빠지는 날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대비해서는 오늘 시장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밀리고 잘 버티고 있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관심 있게 보실 종목들은 일단 오후장, 오전장에서는 종목 지수가 좀 밀려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 좀 잘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또 오후장에 같이 한번 또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들도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방향성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과 섹터별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가는 종목들이 더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지금 시점에서 시그널 종목들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들 분석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이 위메이드였는데요. 어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경제 포럼에서 사업 확장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 두바이와 함께 앞으로 사업을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식 모두 1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주들 흐름 짚어볼까요? 네, 위메이드는 제가 또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이고, 또 어제도 8시 저녁 방송에서 또 공략주로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제가 뭐 여러 번 공략을 했었어요. 물론 어제도 공략을 했었지만, 그 전에도 한번 노란톡방에서 또 공략을 공유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45,000원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서 또 6만 원대에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조정 시 또 매수 관점, 어제 그저께 이제 좀 어느 정도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고 제가 말씀 좀 드렸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종목 분석에 대한 뭐 오늘장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한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뭐 원유 선물 가격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 드리지만 항상 꾸준하게 또 봤었던 것도 위믹스 코인이에요. 제가 뭐 갑자기 위메이드를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그 영상에서 꾸준하게 위믹스 코인이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국채 금리까지 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런 걸 하루에 뭐 10분, 15분 정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위믹스 코인이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을 좀 보고 이거는 위메이드도 호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 정고점 자리 62,000원 자리를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되려면은 물론 위믹스 코인 가격도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게임 회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 신작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 게임 매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단지 그냥 포럼에 참가했다. 예, 그래서 뭐 알린다.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를 알리기 위함이고 또 위믹스 코인을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좀 매출이 좀 따라와 주는 좀 호재가 좀 나와 준다면 물론 뭐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4만 원대부터 지금 6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차트를 좀 어제도 말씀 좀 드렸잖아요. 길게 보시면은 6만 원대에는 강한 또 저항대 자리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좀 박스권이 됐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2021년도에 급등 나왔을 때가 이제 위믹스 코인, 이때 비트코인도 엄청 크게 상승했었던 시점인데, 뭐 그런 시기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제 9만 원대라든지 10만 원 언저리 구간까지는 내년 정도에 이제 게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신작 게임 기대감, 이제 3분기 매출도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여유를 두고 보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6만 원대 안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봤는데, 오늘도 역시 6만 원대 자리는 안착을 못했거든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좀 물량을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6만 원대 자리가 안착된다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대부분 다 위메이드 계열사들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위메이드 플레이는 한 150억,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는 340억, 위메이드는 1,300억. 확실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위메이드 자체가 시총도 좀 크고,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를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일단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도 또 12월 첫날부터 좋은 수익, 또 큰 수익 드려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엊그제는 노란톡방 통해서 이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루 이틀 만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었었는데요.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려면 실제로 게임이 출시가 되거나 실적 기대감이 더해져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역시나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를 짚어볼게요. STO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부터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위메이드 이슈도 그렇고 STO 이슈도 그렇고 블록체인 쪽으로 지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O 시장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그 비트코인이 한참 유행이었을 때, 좀 이런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블록체인을, 좀 접목시켜서, 판매하면 어떨까, 이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이런 조각품에 대해서 이제 뭐 살 수 있다. 나만의 뭐 조각품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이제 산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뭐 이렇게 좀 블록체인 기술이 좀 나오는 거는 뭐 예전에 있었던 것 좀 똑같이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예전에는 이게 뭐야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좀 뭔가 화폐화 시키려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합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 같은 경우는 뭐 쓰이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위믹스 코인도 일부 게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되지만 해외에서만 쓸 수 있는 코인이고 또 블록체인 기술로 뭐 미술품을 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으로 이제 미술품을 사고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눈에 좀 띄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좀 허황된 거 아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돈 같지도 않고 뭐 상품 같지도 않은 거를 왜 이 디지털화된 거를 사고 팔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고 실제로 화폐처럼 거래되는 시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근데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권형 토큰,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해서 좀 계속 이슈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주식은 먼저 상승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장에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시세는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좀 급등을 했고 어제는 갤럭시와 SM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좀 길게 또 보시면은 역시나 21년도에 급등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역시나 좀 급등했었던 모습.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술품은 조각으로 나눠서 산다, 디지털화해서 판다, 이런 이슈로 좀 상승을 했었고 지금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역시나 박스권 자리를 돌파해주는 모습. 이게 8,000원 자리가 직전에 저항대였잖아요. 이런 자리를 이제 안착을 해준다면. 이런 자리를 지지해주고 안착을 해준다면은 이제 상승 파동, 상승 3파가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상승 1파 이후에 주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 3파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됐었을 때 대략적인 상승은 이 정도 파동 이상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 8,000원 자리만 지지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보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슈가 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체크하면서 매매하시고요. 오늘 좀 많이 또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역시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급등 나오고 나서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조정을 기다렸다가 거래량 없이 조정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항상 상승할 때보다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셔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방송 보시는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상승했었을 때 관중 두셨다가 조정 시 제가 항상 21선 부근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지금 노란 쪽에서 계속 체크는 해드리고 있는데 같이 매매하시다 보면 제가 장중에 이렇게 종목들 드리는 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은 분명히 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STO 관련된 종목들은 또 이번 주 특히 하루 이틀간의 급등락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잠시 좀 안정기를 가진 이후에 공략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승 파동 분석을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뽑았습니다. 한국 증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나 또 이 한국이 세계 주요 무기 공급국이다라는 점을 강안했을 때 방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줬는데요. 방산 관련주의 흐름도 짚어볼까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내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54%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좀 과장이 심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90불 갔을 때도 이제 200불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가가 한 70불대 이하로 좀 떨어지면 유가 40불 간다. 이런 식으로 좀 과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냥 흐름만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그 가격대를 믿고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봤었을 때. 근데,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근거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제 공매도 제한. 요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호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래서 대형주들이 대부분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수 있는데, 공매도가 제한돼 버리니까 매도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매수를 해서 그냥 수익률 게임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한쪽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쏠려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소외되는 이런 부작용 같은 게 좀 시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매도 제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두산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이긴 하겠지만 기회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슈로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공매도 제한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 방산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써냈는데, 자, 방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국 입장이긴 한데, 이게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이 마무리 좀 돼가고 있는 부분이고 겨울철이 됐었을 때 전쟁이 생각보다 잘 안 일어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역이 또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은 뭐 로봇들이 싸우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전쟁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거의 이제 내년 초가 되면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매출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종목이 세 종목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테, 한국항공우주, 요 세 종목이고, 여기 이제 한 종목 더 추가해서 넣으시면은 LIG 넥스원까지 오늘 상승이 좀 다 나와주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크게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한 종목만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만 원 자리를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 13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구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일단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고점 한 15만 원 정도까지 가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윗꼬리는 15만 1천 원까지는 갔지만 14만 원 정도 부분부터는 굉장히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오늘도 13만 8천 원에서 밀렸잖아요. 직접 고점 부근에서 역시나 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오늘 거래대금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략을 하시더라도 일단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이제 10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여기에서 이제 올라올 때 매수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 나올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쫓아가실 때는 좀 보고서만 보고 이거 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고점 자리가 안착됐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지 긴 흐름으로는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리뷰 종목은 아까 오늘 좀 상승 섹터 종목으로 위메이드 말씀 좀 드려서 추가적인 내용은 더 드리지는 않을 건데 일단 오후장 보고 제가 또 괜찮은 종목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있으면은 노란 쪽에서 제가 매일 추천주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 드리는데 정말 제가 드렸을 때마다 수익을 다 냈을 정도로 승률 자체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도움 받으실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공략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다뤄본 상승 섹터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엊그제 제시드렸던 노란톡방 공략 종목이죠. 위메이드 같은 종목 오후장에도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좀 힘이 빠진 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시황 어떻게 보실까요? 이 정도 빠지는 건 괜찮아요. 네.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회복을 좀 해요. 그래도 코스닥 지금 마이너스 0.21%거든요. 상당히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왜 코스닥이 더 강할까? 코스피 대비해서 물론 마이너스지만 코스피보다 지금 상당히 덜 올랐기 때문에 따지는 폭도 좀 적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동안은 흐름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 유지할 겁니다.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걱정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오늘 짧게 우선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의 이 횡보 장세가 단기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저희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전 시그널 이슈는 쉬어가는 시장, 지표는 안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나스닥과 대형 기술주 차익 실현 속에서 조정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은 금리 인상 종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는 2021년 3월 이후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증시의 장기적인 전망과 단기적인 전망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크게 상승을 또 해주려면 지금 같은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그널 이슈 분석해 주실까요? 네, 항상 이 시간은 뭐 길지 않은 시장이지만 제가 이제 시장의 맥을 상당히 짚어드린단 말이에요. 이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고 앞으로의 시장의 조금 뒤의 흐름들, 미래의 흐름들을 예측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간에 제가 뭐 한 반년 가까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간 봐 오셨겠지만 거의 정확한 예측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무슨 대응이 필요하냐면 지표들은요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간에 꾸준하게 시장이 11월부터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그냥 쉬어가는 흐름인데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한국의 EPS 성장률 자체가 54% 내년 기대를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수치를 그대로 코스피 지수에 더한다면 코스피가 3,800이긴 한데요. 그냥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EPS니까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보건데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러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 계속 성장한다. 코스피가 내년 3,000포인트에 대한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증권가에서는 이미 얘기하는 수치는 2,800포인트 전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00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금리에 대한 사람들이 약간 조금 믿음에 대한 부분이 그간 11월 시장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쌓여 있었는데 그래도 FOMC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약간의 좀 두려운 심리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내년에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여러 미국 기관들의 얘기, 3월에 한다, 6월에 한다, 9월에 한다. 계속적인 흐름이 나오다 보니 예측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진 거죠. 근데 그냥 제가 얘기 드린 건 이거잖아요. 6월 달 전후로 해서 이루어질 거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FOMC에서 가장 이번 달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점도표의 위치를 그것만 체크하시면 된다. 근데 점도표가 과연 어떻게 찍힐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의 조금 심리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약간은 조금 눈치 보기 상황들. 그런데 FOMC가 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연준 위원들은요 힌트를 줍니다. 기관들도 어서 얘기를 듣고 오겠죠. 힌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외인들이 코스피 상황에서 약간의 조금 매도가 좀 나오는 듯한 모습도 있고 기관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많은 수량 매수했다가 일부 팔고 또 매수하고 많이 사고 또 조금 팔고 반복할 거라고 12월 내내. 그래서 기관들의 흐름 괜찮고요. 외인들이 약간 매도가 최근에 보이긴 하지만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미리 좀 포석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중요한 점은요.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상황 되면요. 시장에 조금 아마도 연준 위원들의 얘기나 아니 그 다음 주쯤부터 슬슬 다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이슈들이나 예측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건데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소식들 뭐가 있습니까? 12월 FOMC 이후에 더 큰 거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 보셔야 되고 각 정당에서 후보들이 꺼내놓는 그 정책 이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 점만 기억하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관들이 주도하는 걱정할 것이 없는 장세다라는 분석과 함께 12월에는 FOMC라는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점도표 분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FOMC 이후로 미국 대선까지 시장 분석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저희가 11월 17일에 다뤘던 유전자 가위 이슈가 있었습니다. 툴젠이 대표적인 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이 강한 재료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늘 추가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 툴젠 이슈를 제가 그 당시에 꺼내면서 11월 17일 날 급등할 때 제가 가지고 나왔죠. 그 이후로 근데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계속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슈가 가장 큰데 엑사셀이라고요. 유전자 가위로 만든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FDA의 신약 심사가 있는데 이게 12월 8일 날 신약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 방향성 자체가 꺾이기보다는 꺾이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내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이슈 자체가 내년 1분기까지는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잘 보시면 툴젠 보실게요. 툴젠이 이를 반영하듯 11월부터 해서 주가가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1월 한 달 동안 툴젠이 얼마가 올랐냐면 138%가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오늘도 첫날부터의 3% 정도의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는데 쉽게 꺾이지 않는 그림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 주 12월 8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뭐 달력상으로 보자면은 미국 시간으로는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금요일이든 그 다음 주 월요일이든 오늘부터나 다음 주 내내 이 이슈 자체가 시장 내에 조금씩 스며들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국내의 현재 대표적인 관련주들은 딱 거의 세 종목으로 압축이 됩니다. 툴젠과 인트론 바이오와 엠젠 솔루션 이 세 종목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 대장주는 툴젠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 좀 보자면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자, 툴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기술 특례 상장주이기도 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이 뭐 작년에 7억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계속 적자인 그런 흐름이에요. 인트론 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자면은 인트론 바이오 매출이 100억대 작년에 올해 현재 3분기까지 해서 59억 정도의 상황이고 적자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보면은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0억대, 올해도 1,000억대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올해 뭐 적자 폭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 종목 가운데 그나마 실적 베이스에서는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게 현재 엠젠 솔루션인 상황인데 그래도 사실 종목이라는 게 그 심리적인 포인트가 강하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머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툴젠 같은 경우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인트론 바이오나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의 폭 자체가 멈추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에는 꼭 넣어두시고 대응하실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요 유전자 가해 종목들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라는 재료를 좀 강한 파워로서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가격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흐름 괜찮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께서 내년 증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봐주고 계신데요. 골드만삭스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의 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3,800선까지 언급하는 것 같아요. 방산주를 특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방산주의 흐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EPS 성장 퍼센테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3,800을 얘기하기는 조금 제 손에서 말씀드리면은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기를 꺼내면서 성장률 얘기를 꺼내면서 방산주를 가장 핫한 업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중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하나씩 얘기를 꺼내보자면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을 좀 오래전에 드렸죠. 얼마 전에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좀 굉장히 잘 나고 있는데 11월 1일 날 추천을 좀 드렸네요. 수익률은 20% 이상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주 전반으로 해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요. 일전부터 계속 드려왔어요. 뭐 하나 시스템을 추천드릴 때도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고 현대로템을 추천드릴 때도 올해 끝까지 보시고 내년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가고 다음 주 상황이나 내년 연초 상황을 보시면 연말 안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고점 자리를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만 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는 자리인데 근데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도에 아마도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시총이 이제 6조 원대입니다. 6조 원 중반대를 가고 있는데요. 내년도 저는 10조 원대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최소한 7, 80% 이상의 성장은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꼭 홀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고 나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시총 부분에 있어서 현재 3조 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잘 보시면 올해 7월 고점 자리가 17,000원짜리 넘어가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성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 시스템도 좀 개인적으로 내년도 시총 5조 원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5조 원을 가더라도요. 이 자리 그냥 가뿐히 넘어가면서 크게 가는 건데요. 최고점 자리 21년도 고점 자리가 2만 원대 돌파 자리거든요. 이게 빠르면은 내년 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보유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보자면 중요한 종목이죠. 현대로템까지 볼게요. 자, 현대로템은요. 전 개인적인 판단으로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빠졌거든요. 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올해 연말 아니나 내년 초에 굉장히 많은 수주가 국내 방산주 위주로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이요. 왜 그러하냐면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얘기 드렸죠? 약달러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달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없어집니다. 맞죠? 네. 유럽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방산주들 흐름, 방산업체 굉장히 좋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미리미리 뭐 해야 됩니까? 수주해줘야 됩니다. 계약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약달러의 시작이거든요. 또다시 어떻게 본다면. 그러면 주가의 업종의 전체 흐름 자체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뭐든 상관없어요. 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이든 하나 시스템이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산주, 풍산도 좋습니다. 어떤 방산주든 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년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나 하나 스페이스 차트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예.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서 이걸 사기는 좀 애매할 수 있다면 뭐 현대로템 괜찮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보시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조금 약간 뒷전입니다. 예. 뭔가 조금
지상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기 체제나 아니면 뭐 포탄이나 이런 거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정도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은 현대 로템 정도, 풍산 정도가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이런 조정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베팅하셔야 되고요. 특히 풍산도 차트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주가 방향성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여러 차례 짚어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풍산 같은 종목들 차트적인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서 눌림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격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 짚어보겠습니다. 43,000원 정도에서 15만 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왔었는데 어제는 한 8%가량의 변동성이 나왔다가 오늘 살짝 좀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정의 시작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한 3%가량 좀 안 되게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저께 이제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갔어요. 어제 저점 라인이 13만 2,300원짜리인데 거기를 살짝 이탈하기도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쫙 몰려왔다가 5일선 이탈하는 포인트 맞춰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현재 자리가 5일선에 딱 걸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걱정인 게 뭐가 있냐면 11월 29일 수요일 날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고 그 자리를 지금 보면요. 뚫지 못한 모습이 나와요. 언제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흐름이 좀 나온 상황이라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오늘장, 오후장 들어서 회복이 안 나온다면 다음 주에 약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현재 딱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수급이 또 많아진다면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거의 반반의 상황에 딱 놓였어요. 파는 사람, 이제 됐다, 잘 먹었다는 분들과 아니면 더 갈 거란 분들이 지금 거의 반반인 상황이 사실 수요일, 어제, 오늘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뭐 이전에 에코프로처럼 10배 이상 가고 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며칠 전에. 신규 접근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시되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은 한 번 더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신규 접근은 더더욱 안 되고 보유자분들도 여차하면은 조금씩이나마 물량을 줄여가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진 괜찮지만 다음 주 상황부터는 정말 조심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자면 두산 로보틱스도요.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지만 오늘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지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 그저께 수요일 같은 경우도 윗꼬리 빼면서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도 약간 조금 시가부터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어젠 다행히나 그나마 조금 상당 부분 올라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지만 매도하려는 물량들 자체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게 조금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뭐 5일선 안 깼어요. 5일선 자리로는 한 84,000원이나 85,000원짜리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5일선 무너지기 시작하는 자리인데요. 역시나 이 자리도 조금 염려스러운 자리니까 혹여나 내가 보유한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씩은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인과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좀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도 이 물량 따라서 시장에 일시적인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자금 수급들이 자연스럽게 또 방산주나 아니면은 유전자 가위 쪽이나 아니면 또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또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그
LF 머티리얼즈인가요?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아마 이슈가 좀 될 수 있어서 또 자금 준비들을 미리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호재거리보다는 악재거리도 조금 생기는 모습이고요. 좀 심리적인 부분이 거의 절반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주에도 보유자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보유 전략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의 이 자금들이 어느 섹터로 흘러 들어갈지 유전자 가위 쪽이 될지 방산주가 될지는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강할 섹터들 함께 분석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시그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하반기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었던 HBM 관련주들 두둑히 포트를 지켜주고 있고 내년 기대되는 방산주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짚어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AS를 조금 해드릴게요. 최근 종목부터 하나씩 볼게요. 두산인데요. 두산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8% 수준인데 오늘 약간 밀리긴 합니다. 혹여나 이제 오늘 보시다가 9만 원을 강하게 이탈할 경우는 수익 실현하세요. 어차피 대형주들 뭐 한 5% 먹으면 정말 잘 먹은 거니까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산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어요. 이제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시면 괜찮긴 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밀릴 수가 있어서 만약에 수익에 만족하신다면 역시나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내년까지 보시고 가져가시면은 시총 10조는 볼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 볼게요. 자, 셀트리온도 추천을 제가 10월 10일 날 완전 바닥에서 사인을 드렸어요. 이날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잘 갔다가 최근에 조금 빠지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수익 많이 나셨다면 정리하시되 난 그게 아니라면 한번 제가 판단하건데 다시 20만 원 갈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조만간. 그래서 20만 원대까지 안착까지는 우선 지켜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략적인 종목들 간단하게 AS 들어봤고요. 오후장 대응 전략도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도 오후장인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보면은 외인들과 기관들의 일시적인 차익 실현 상황이 오늘 좀 포착이 됩니다. 외인들은 1,400억가량 현 시간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은 순 매도 상황에서 1,900억가량의 외인과 기관들이 양매도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간 좀 상황과는 다르게 기관들의 매도세가 오늘 좀 유독 많아요. 잘 보시면 한 1조가량 매수하다가 뭐 예를 들자면 3천억가량 팔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는 조금 특히나 오늘 상황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황의 이 금융투자 쪽 매도세를 보아하니 다음 주 초 뭐 한 중반까지는 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음 주 초까지 해서는 좀 길게 본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다만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역시나 좀 제 판단은 큰 시장은 안 나올 거고 2,500포인트 자리를
지키는지 여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좀 쉬어 내려갈 거고 반면에 코스닥은요. 오히려 그래도 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코스닥 흐름은 그래도 괜찮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시장이 밀린다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딱히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간에 소외받았던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자리가 12월 초중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을 지금부터 보시면 어떨까. 다만 이제 코스닥의 흐름도 보면은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 기관들은 연이어 계속 매도였어요. 근데 외인들은 계속 매수 들어오다가 오늘 일시적으로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당분간 좀 나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관련주들 역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이 횡보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힘을 써줄 종목들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과 다음 주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나스닥 대형 기술주의 조정 속에서 한국 증시는 쉬어가는 중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위믹스 코인과 STO, 방산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일시적인 차익 실현을 눈여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